부정방정식이 뭐냐? 페이지로 따지자면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으로. 센 111페이지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 다루는 건 아닌데, 부정방정식,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방정식을 한마디로 하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자, 한번 써봅시다. 자, 부정방정식이 뭐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여기 이제 부정방정식 여러분들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뭐 이름도 모르는데 잘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지면 부정방정식이 됩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등식의 개수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등식의 개수라고 합시다.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많아지면은 부정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죠. x 플러스 2y는 3이다 하는 게 있었어. 그럼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죠? 지금 미지수가 2개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몇 개죠? 1개죠. 지금 이렇게 주어지면. 그럼 얘는 이제 부정방정식인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무수하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다 부정방정식이야. 그냥 점이 무수히 많이 찍히잖아. 그걸 다 연결해 놓은 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무슨 모양이죠? 해를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불러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방정식 우리가 더럽게 많이 배우겠지만 방정식에서 배우는 게 뭐냐라고 하면 참이 되는 무슨 값을 찾는 거야? x값, 미지수 값을 찾는 거야. 결론은 그거에 따라 이제 차수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3차냐, 또 미지수가 여러 개 나오면 연립방정식 찾겠죠. 연립방정식 왜 찾냐? 나중에 뭐 구하냐고? 표점 구해요.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야. 그냥 우리가 모든 연산하는 이유는 다 나중에 다 뭐로 연결되냐? 다 그래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이유를 알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머리 써셔야지 먹고 사는데 되겠죠?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때는 머리 좀 쓸 줄 알고 신용을 잘 쌓으면 이제 아마 잘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머리 좀 잘 쓰고 이제 뭘 하든 간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놀 때만 부러지는 친구가 되지 말고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가 되길 바라며, 누구도 알겠지만 이렇게 신용이 없는 애들은요 안 불러요. 놀 땐 부를 수 있지, 같이 일할 때는 안 불러요 절대로. 중요한 일 있잖아요, 안 부른다니까. 맨날 약속 어기고 약속 시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시키면 하는, 아무것도 안 해. 놀 때 부를 수 있어요. 놀 때 아무나 부르면 되잖아. 문제가 없잖아.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걔는 절대 안 불러요. 안 부른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친구일까? 내 친구들한테. 과연 나는 놀 때만 불러지는 친구일까? 중요한 거 할 때 불러지는 친구일까? 여러분들의 다 자산이에요, 실제적으로. 놀 때만 불러지는 친구들은 슬픈 이야기겠지만 같이 뭔가 큰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놀 때 잠깐 부르는 거예요. 놀자 정도. 이제 놀 때 부르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할 때는 안 부르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평판들, 여러분들이 사는 친구들과 관계, 얘한테 이제 신뢰를 줬냐 안 줬냐, 내가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날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약속 안 지키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나 친구랑 약속 약속 안 지키면 뭐 어때? 사람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어렸을 때 약속 더럽게 안 지키는 데 있어요. 크잖아요? 중요한 거 할 때 절대 안 불러요.
놀 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정말로 큰 일을 해야 된다.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안 부른다니까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안 부를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불러? 신뢰가 없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모든 게 와요.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어. 이게 엄청난 기회야. 안 부르죠. 진짜라요. 놀 때 부른다니까. 놀 때 부를 수 있죠. 축구하러 나와. 뭐 이럴 때 부를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커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발자취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하고 하는 약속. 내가 어떻게 얘하고 대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돌아와요. 거짓말처럼 보이죠? 맨날 약속 지키는 애들이 멍청하게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커보세요. 그런 애들 찾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있잖아? 돈 정말 벌 수 있는 일 있잖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잘 노는 애들 찾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뢰 가는 애 찾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하나하나 신뢰들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 그럴 것 같죠? 커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발목을 다 잡을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다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로 받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없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고 신뢰를 줬던 애들은요 다 불려줘요. 누구나 찾아요. 중요한 거 할 때 다 챙겨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놀 때만 잠깐 불러주는 거야. 놀 때 잠깐. 중요한 거 할 때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불러요. 진짜라니까? 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몇 명은 잘 안 바뀌어요. 선생님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20살 되면 그 정도 바뀌면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바뀔 확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남들이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지키시고 뭐라든 간에 나중에 신뢰를 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다 돌아와요. 친구들이 다 불러줘요. 나중에 중요한 거 할 때. 그게 다 기회예요. 그게. 믿으시고 선생님 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죠? 자, 요게 이제 부정 방정식입니다. 미지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겠고 그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부정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잘 안 배워요. 제대로. 근데 실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건 다 부정 방정식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살짝 언급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해를 좀 제한시켜줘야 되겠지.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해를 어떻게 제한시키냐? 정수 조건이나 무슨 조건을 주냐면 자연수 조건을 줘요. 해를 제한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해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연수 조건을 줬다고 쳐봐. 우리 뭐가 해일 것 같냐? 우리 서우야, 얘는. 자연수 조건을 줬어. x, y가 자연수래. 뭐가 답일 것 같아? 1,1밖에 안 나와요. 무수히 많겠지. 근데 자연수가 둘 다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1,1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 조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그래프 그릴 거 아니라면 제한을 줍니다. 이때 755번 보면 넘어갈 거야. 이거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거야. 요즘 교육과에 잘 안 다루니까. 생각보다 중요한데 잘 안 다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조건을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정수 x, y를 찾으라 그러면 이거는 100% 뭐로 가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조건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상수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그래서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넘어가면 3 플러스 1이 될 텐데 이렇게 돼야지만 x, y라고 놓고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이 가운데 있게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약간 한 4개짜리 인수분해죠, 이게 약간. 아니면 공통인수끼리 묶는다고 해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한 4개짜리니까 투투로 묶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찾는 거죠. 그럼 이게 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수니까 1씩 더해도 정수기 때문에, 정수끼리 곱해서 4가 되려면, 당연하겠지만, 1, 4, 2, 2,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있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야. 약수의 개수로 제한이 된다는 거지. 곱해서 다 나오는 게 뭐 몇 개 없겠죠. 그래서 이때 XY 곱한 거의 최대값 한 6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XY 곱해서 최대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수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뭘 이용해서 활용한다? 인수분해 and 약수 조건을 쓴다. 약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푸는 게 정수 조건인 게 나오겠고요. 뭐 구해봅시다. x가 이때 몇이냐? x가 0, y는 3. 이때 x는 1, y는 1. x는 3, y는 0.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2. 곱하면 얘 0, 얘는 1, 얘 0, 얘 10, 9, 10.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제일 큰 놈이 10이죠?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이 풀려지는데 실제 부정방정식이 우리가 이제 배우진 않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배우게 되는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은 다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그 무수히 많은 해를 어떻게 한 거다? 좌표로 찍은 거야. 그 좌표로 찍었을 때 그 모양이 직선 모양이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직선의 방정식. 그 모양이 원 모양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의 방정식. 그 모양이 타원 모양이면 타원의 방정식. 그 모양이 무슨 포물선 모양이면 포물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다 불러요. 그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맥시멈 뭐 쌍곡선까지 배우는데 하여튼간에 뭐 기하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정 방정식들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안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여서 알아두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학을 안 하면 돼요라는 이런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엄청나게 유리해요. 이해하기가. 내가 배경지식들 알고 당연히 좀 여러분들 뭐 어떠한 영어에서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아는 주제를 읽을 때랑 영어 본문을 읽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영어 본문을 읽을 때랑 이해도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똑같나요?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영어 본문에 나왔어. 해석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아는 내용이 나오면.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영어 본문에 나왔어. 그럼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수학도 똑같아. 내가 아는 개념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많이 알고 있으면 수업을 들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어.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들을 때 이해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보면 어차피 수학을 못해요. 잘할 확률이 없어요. 내가 여기 뭐 1타 강사 뭐 지금 누가 1타 강사 부르지 않아? 지금 현우주니까 1타 강사 와서 강의해도 여러분들 안 해보잖아요? 어차피 수학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현우지는 여기 필요가 없죠. 현우지는 뭐 의대가래들 위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여기는 현우지는 아무한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킬로그램 풀려고 도전하는 애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킬로그램 보면은 반갑다 친구야 이제 그만 헤어지자 뭐 그런 친구 대부분이기 때문에 풀만한 애들은 뭐 당연히 1등급 하는 애들밖에 풀 애들이 없는데 그죠? 난 1등급도 아닌데요. 뭐 어차피 킬로그램은 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부등식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부등식.
부등식은 과연 뭘까? 우리가 부등호가 있는 거를 뭐 부등식이라 부르겠죠? 설마 등호가 있는 거를 부등식이라 부르진 않겠죠? 그쵸? 그럼 부등식은 뭐냐? 부등호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워요. 언제 배웠죠? 우리 서울에 언제 배웠냐? 1차 부등식? 1차 방식 중2? 중2 때 배워요. 그럼 이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푼다고 배우는지 기억한 사람? 난 기억이 난다. 1차 부등식에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난다. 나는 사람. 어떤 개념을 통해서 1차 부등식을 풀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냐 이거죠? 엄청나게 풀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물어보잖아요. 대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는데? 모르죠. 그냥 풀었어요. 암기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1차식인데 이런 게 1차 부등식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쓰면 이런 게 1차 부등식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1차 부등식을 풀려고 그런 거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냐? 우리 은희야.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거겠지. 근데 그 무슨 x냐 이거지. 당연하겠지만 답 뭐겠어요? 여기 넣었을 때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똑같아.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참이 되는 x값이 뭐 1개, 2개, 3개, 4개 뭐 4차 방식까지 4개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실근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부등식은 등호기 때문에 이 참이 되는 x값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기다 내가 뭐 1 대입하면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우리 수아야.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뭐 2 대입해서 성립하잖아. 뭐 3 대입해서 성립하겠죠. 엄청나게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거를 참이 되는 x값을 찾아내야 되지. 그때 어떻게 찾아내냐? 뭘 찾아내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1차 부등식을 풉니다. 그럼 부등식의 성질이 뭐냐? 중학교 2학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다가 같은 수를 양변에다가 더하든지 같은 수를 빼든지 부등방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뭐 당연한 얘기 그냥 써볼게요. 자, 3이 0보다 큰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난 모르겠다. 3이 0보다 큰 걸 모르겠다. 문제 심각해지면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장난치냐 그러겠죠? 여기다 내가 같은 걸 더했어. 내가 양변에 5를 더했어 이렇게. 태민아 바뀌어? 부등호방이? 안 바뀌지. 같은 수를 빼면 바뀔까? 또 내가 마이너스 2를 뺐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같은 수를 곱하면 바뀌냐 안 바뀌냐? 우리 하율아 바뀌어 안 바뀌어? 같은 수를 곱하면 곱할 때 어떻게 돼? 부등식에서 같은 수를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게 이제 오답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걸려들었다. 그죠? 양수를 곱하면 안 바뀌어요. 뭐 되게 쉬운 거야. 이거를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슬픈 얘기지만 거의 이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다 내가 만약에 양변에다가 그냥 3은 1보다 크다고 할게. 2를 곱했어. 예를 들어서 일단 2를 양변에 곱했어. 자, 2를 곱했어. 자,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더 커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더 클까? 어느 놈이 더 크죠? 마이가 더 크냐, 마이가 더 크냐? 바뀌잖아. 등식하고 다른 거야, 부등식은.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근데 사칙 계산하니까 같은 수를 더하든 같은 수를 빼든 부등방향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도 된다고, 양변에다가. 근데 곱하거나 나누기도 곱셈이잖아, 사실. 왜냐면 역수를 곱할 거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나눗셈 안 쓰잖아. 안 써. 교양법칙 상대 많아잖아. 계산하기 불편하다고. 역수를 곱할 건데 결론은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달라진다고. 등식은 안 달라졌지.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거나 부호의 관계가 없이 다 똑같았어. 근데 부등식은 양수를 곱했냐 양수를 나눴냐 아니면 음수를 곱했냐 음수를 나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 부등식을 풀 때 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부등식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뭐를 먼저 더할 것 같냐? 우리 하유라 어떻게 양변에 뭐 더해? 양변에다가 이 부등식 풀려고 4 더하잖아. 참된 x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해요. 당연하겠지만 부등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x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우리 은희야 여기서 참된 x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x 4보다 크다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누겠죠. 나눈다고. 그러면 부등방향이 안 바뀌어요. 왜냐? 양수로 나왔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1차 부등식.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만 알아도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고. x가 5보다 4보다 5분의 4보다 큰 걸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얘는 다 참이 되는 거야. 5분의 4보다 큰 걸 대입하면. 근데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여러분이 뭘 찾고자 하는 거냐? 참이 되는 x값 찾으려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다 참이 되는 거. 참이 되는 x값 찾으려고. 근데 부등식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와.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범위를 찾을 때 우리가 뭘 썼다? 부등식의 성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부등식의 성질을 요약해보자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야? 결론은 언제만 부등방향이 바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 부등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등식하고 달라. 등식은 부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 곱하거나 나눌 때. 근데 부등식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돼. 이게 양수냐 음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곱하거나 나눌 때 양수 음수 안 나누고 함부로 가면 다 틀리는 거야. 잘못된 거라고. 이게 기본인 거야. 자, 알아두시고요. 이게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야. 그래프로 푼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부등식의 성질을 통하여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정확히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다 이제 뭐가 나오냐? 한 개만 나오니까 좀 심심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연립 부등식이 나오죠. 연립 부등식이 뭐야? 연립 방정식이랑 똑같잖아. 연립 방정식이 뭐야? 공통된 뭐를 찾았던 거야? 해. 둘이 부정 방정식에서 둘 다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공통된 해를 찾았어. 그게 연립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나중에 뭐 찾으려고 이짓하는 거나? 연립 방정식이다? 표점 찾으려고. 연립 부등식은 뭐냐? 둘이 공통된 해를 찾는 거야.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지. 그 중에도 공통된 해 찾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연립 부등식이에요. 별게 없죠.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공통된 거 찾아. 그게 범위로 나왔어? 그럼 범위로 찾아. 그게 뭐 한 개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 해 하나 찾아.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다 배웠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립 부등식을 찾으라 그러면 다 뭐 그리죠? 다 뭐 그래요? 수직선 그리죠. 다 수직선 그리죠. 수직선 안 그리고 푸는 애들 치고 잘하는 놈 본 적이 없다. 무조건 그리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부등식이 몇 개 있는 걸까, 태민아? 부등식 몇 개 있는 거냐? 2개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만 부등호가 2개잖아.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립 부등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개념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문자만 나오면 약해지죠. 왜냐? 우리가 별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문자가 나오더라도 숫자가 나온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연습 안 해도 너무 잘 되는데요?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 애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대단한 친구죠. 문자가 나와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친구예요.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한다? 무수히 많은 연습으로 익숙해지는 거죠. 반갑다 친구야 만나기 시작해서 계속 만나는 거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이해가 되고도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수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끈기도 생기는 거고 반복하는 성실성도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814번 갈게요. 자, 이제 개념은 대충 찾았어요. 잘 봅시다. 1번 기억.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때 부등식 같은 경우는 수직선을 가지고 되게 많이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수직선을 보면 왜 내가 수직선을 많이 그리냐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할수록 그림도 안 그리고요. 수직선도 안 그려요. 대충해요. 그냥. 뭐 정확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매사에 이제 수학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뭔가를 일이 시켜보면 대충합니다. 진짜 참 재밌어요. 수학이 되게 거의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애들이 되게 집요해요. 나중에 일 시켜보면 이제 집요하거든요. 이제 아이가 수학 좀 했구나. 근데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갈 때는 얘는 대충 이제 했겠구나. 이게 오는 거죠. 자, A가 B보다 크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서우야. 수익선을 보자면 A가 B보다 크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야. 상대적으로 혼자 크다 작다가 안 나와. 상대적인 거야. A가 여기 있으면 B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그냥 이게 그거야. A가 B보다 크다. 근데 B가 C보다 크다. 그럼 C는 어디 있어야 되겠냐? 하율아. 왼쪽에. 또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 마지막에. 자, A가 C보다 오른쪽에 있냐? 있죠. A가 C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A가 C보다 큰 거야, 큰 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좀 더 큰 거예요. 왼쪽에서 못하는 거죠? 더 작은 거예요. 난 이거 잘 모르겠다. 왜 오른쪽에 있으면 큰지 잘 모르겠다. 이제 문제 좀 심각해지겠죠.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거의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 그리세요. 잘 모르겠으면 뭐 별거 없어요. 증명하기 되게 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니은도 보세요. 니은도 뭐 사실 뭐 별거 없죠. 니은도 A, B, 0, C, D.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 수직선에서 보자면 여기가 0이 있는 거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는 거죠.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A, D랑 곱하고 B, C랑 곱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여러분들이 A, D랑 곱한 거 양수겠냐 음수겠냐? A를 곱하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당연히.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B, C도 양수겠냐 음수겠냐? 음수겠지. 그럼 두 개 다 음수란 말이야. 근데 절대값이 작을수록 클 거 아니야. 음수는. B, C가 절대값이 작냐? A, D가 절대값이 작겠냐? B, C가 작겠죠. 당연히겠지만. 원점하고 거리가 절대값이니까. B, C 쪽이 더 크다는 거죠.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은 T였어요. 아쉽지만. 뭐 이것도 나 헷갈린다. 그럼 뭐 일단 넣어요. 마 2, 마 1, 1, 2 이렇게 넣으면 AD는 마 4가 나오겠고 BC는 마 1이 나오죠. 숫자까지 넣어서 이제 약간밖에 풀 수도 있다. 디귿. 디귿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지 잘했다고 증명을 할까요? 다 부등식의 증명인데 넌 누구니?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C하고 D를 빼줬다. 이런 거죠. 쉽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좀 보기 편하게 쓸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칠게요. A가 B보다 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그냥 보기 편하게 그냥 쓸게 그냥. C하고 D가 있는데 누가 더 크다겠어? D가 더 크지. 뭐
대충 쓸게. 뭐 이쪽이 아닐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쓸게. 여기가 C가 있다고 쳐. 여기가 D가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한 거야.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A 빼기 C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서? A 빼기 C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은희야. A 빼기 C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수직선에서 A 빼기 C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뺐다! 뺀 게 우리가 수직선에서 뭘 구하라는 거죠? 뺀 게?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라는 거죠? 거리죠.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뭐 별게 없어요. 엄청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이 모른다니까? 그 정도의 개념이 안 잡혀져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야. 되게 쉬운 것들이야. 초등학교에 가르쳐도 알만한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내가 되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A 빼기 C라는 건 뭐냐? 표현적으로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A 빼기 C라는 거. 그럼 B 빼기 D는 뭐를 의미할까?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크니? A 빼기 C가 더 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베이스템도. 그럼 디귿이 맞겠죠. 뭐 넣어서 증명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등식은요,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노는 거야. 이게 기본인 거야. 그게 모든 증명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대충 하죠. 특히 숫자였을 때는 여러분들 되게 쉽게 하겠지만 문자가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뭐를 많이 이용해라? 수직선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용이 안 되면 이제 망해요. 증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다 암기로 가겠죠. 뭐 응용문제라면 하나도 못 풀어요. 뭐 이제 물어보면 개념이 안 돼 있죠. 또 이게 반복돼 있다는 거죠. 자, 집에서 열심히 해보시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나머지는 안 바뀌어. 자, 떠나.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방향 체인지.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두 번째로 바뀔 때가 또 있어.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하지는 않겠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 바뀌냐? 양수할 때 보세요. 내가 5가 3보다 크다는 걸 알죠? 그치? 여기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겨요. 둘 다 양수였을 때. 바뀌어요. 자, 양수 기준으로, 둘 다 양수 기준으로 역수를 취해도 바뀌어요. 역수를 취해도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러겠지만 문자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면 튀어요. 이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일단 부호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곱하거나 나눌 때 부호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수를 취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 부등식에 접하다 보면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역수 취하게 되면 부등방이 바뀝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8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서 부등식 성질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817번에 보면 이제 문자판이 나오죠. 자, 부등식 1-a에 x는 a 더하기 b보다 커다라고 했을 때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자, 뭐 1차 부등식이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 태민아. 어떻게 풀어 이거?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뭐 풀어요? 아까 똑같잖아. 아까 1차 부등식이랑 뭐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앞에 개수가 문자가 나왔을 뿐인 거지, 뭐,
푸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아요. 당연하겠지만 뭐 이거 반해서 이제 뭐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슬픈 이야기죠. 1차 부등식이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1차 부등식 봤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부터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양변에 뭐로 나누면 된다? 1-a로 나누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뭐 해 구하려면 양변에 1-a로 나누겠죠. 나눴을 때 나눴겠죠. 이때 핵심은 뭐냐? 얘 부호를 몰라. 1-a 부호를 몰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해를 줬잖아. 뭐라 줬어 여기서? 해가 -2보다 작다게 있잖아. 그럼 이거 부동방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우리 바뀐 거 안 바뀐 거야? 태민아.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될 정도까지 오래 교문을 해야지. 바뀌었겠지. 여기 떴는데 이렇게 바뀌었잖아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야. 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a-a가 양수란 소리야 음수라는 얘기야. 뭐야? a-a가 음수겠죠. 부동 바뀌면 음수라고 했잖아. 여기 떠있잖아요. 바뀌었네. 오케이. 1-a는 음수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럼 우리가 누구 정보를 안 거죠? 지금 누구 정보를 알아낸 거야 지금? A야 B야? A 정보 알았잖아. 그럼 봅시다 그냥. 여기서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뭐가 돼야 돼? 해니까 -2가 돼야 돼. 얘가 -2가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 해가 흐려졌잖아. 얘가 -2라는 거는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1-a분의 a 플러스 b가 -2라는 걸 통해서 양변에 a-a를 곱해요. 양변에 곱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2a가 되겠고요. 이때 누구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냐? 어떤 문자를 없앨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문자를 소거시켜야 되는데, 자, 소희야 누구 없애야 되냐? 어떤 문자 없애야 돼?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문자가. 누구 없애야 될까? B를 없애야 되겠죠. 왜 B를 없애요? A 정보를 아니까. 당연히 얘기지만 어차피 모든 등식은요, 여러분들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야. 그냥 논리도 생각해보라는 거지. 뭐 엄청나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야. 이게 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놀라운 얘기냐? 뭐 그런 게 아닌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뭐 어려워. A랑 B 중에서 누구 없앨 거야? 그럼 누구 없앨 거야? 모르는 놈 없애겠지. 아는 놈 없애겠냐? A는 알아 정보를. 그럼 B를 없애는 거야. 그럼 B를 풀어준다고. 그럼 B를 남겨놓고 넘기면 -2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B 없앨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A 값의 범위는 뭐냐? 1보다는 A가 크다 이거야. 자, B는 없앨 거야. B는 -2 플러스 A를 없앨 것이고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야. 뭐를 통해서? 이거의 해가 요놈이다 라고 주는 순간에 1-A 음수가 되겠고,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B를 소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 왜 저기서 누가 없애고 누군 날리고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1차 분식은 어떻게 푸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딱딱딱 더해야 된다고. 지금 1차 분식 은근히 못 풀어 애들 별로 안 똑똑해. 가르치다 보면 엄청나게 그냥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 B 대신에 넣을 거야. 자, B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라고? B 대신에 여기다가 B 대신에 뭐 쓴다고? -2 플러스 A 넣을 거라고. 빼기지. 그러니까 A 빼기 B를 구한다고 치면 A 빼기 B는 A에서 -2 플러스 A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 이게 2가 나와요. A 빼기 B. A 빼기 B가 뭐라고요? 2야. A가 사라져. 여기에 2인 거야. 그러니까 2x는 10보다 크다 같다. 이걸 구하라는 거야. 결론. 못 구하면 인간이 아니죠. x는 뭐보다 크다 같다요? 이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x가 3보다 크다 같다가 이제 답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뀔 수가 있느냐. 819번처럼 내면 조금 문제가
합금 그렇죠. 819번. 819번. 여러분들이 지금 819번을 한번 풀어보고 싶도록 합시다. 819번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자가 포함된, 미정계수가 포함된 1차 부등식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정도는 사실 기본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해요, 우리한테. 고등학교쯤 됐으면 이제 애기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기본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죠, 이제. 너무 쉬운 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죠. 뭐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의 해가,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요 놈이래요. 그리고 미지수는 웬만하면 빨리 난리였으면 좋겠어요. 미지수는 난리야 되겠죠. 미지수 많아봤자 푸는데 전혀 지장이 많죠. 미지수는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항상 그렇지만 A 더하기 B가 0이라고 줬기 때문에 뭐 줄인다고 하면은 B는 마이너스 A다 라고 해서 뭐 집어넣어도 주셔도 되겠어요. 뭐 풀 때 뭐 기본적으로 없애고 시작하세요. 미지수가 가장 기본이에요. 뭐 맨날 얘기하고 아마 지겹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지수를 안 시키고 있다. 뭐 하고 앉아있냐 대체. 뭔 사고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시고 다 풀어보세요 한번. 자, 그럼 기본적인 것들 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뭐로 나누겠지? 양변을 3A로 나눌 건데 부등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우리 은희야. 바뀌어 안 바뀌어? 잘 보세요. 해를 잘 보세요. 해가 이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3A로 나누는데 3A의 부호가 뭐라는 얘기인 거죠?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3A 나누는데 음수다. 3A가 음수란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론 A가 음수란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3A로 양변 나눠서 해를 구했을 건데 당연하겠지만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게 결론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는 음수인 게 나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돼야 되겠죠. 이거를 풀은 해가 얘예요.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결론은. 양변에다가 이제 3A를 곱하게 되면 A 더하기 8은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A는 마이너스 2. 음수가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도 뭐, 이거 다 대입하면 거꾸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몇이 된다? 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 문자가 안 되는 애들, 수학 못하는 애들 다 문자 다 안 돼요. 내가 지금 시켜보면 뭐 수학 공부 뭐 집에 가가지고 안 했던 애들 중에 문자를 잘 다룬 애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나는 연습을 안 하고 싶지만 뭐 문자를 잘 다루고 싶다. 어려운 이야기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많아요. 원래 진상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공동체나 웃긴 게 있잖아. 내가 그 공동체한테 진상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진상이다? 내가 진상의 법칙이다.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죠? 어느 공동체나 진상은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봅시다. 마지막 개념은 뭐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때가 있어. 1차 부등식인데. 근데 사실 1차 부등식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죠. AX가 B보다 크다는 이런 부등식이 있었는데, 이게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으면 일단 뭐가 되냐면 A가 0이 돼야 돼. 사실 A가 0이 되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0이 됐어? 그럼 0 곱하기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여기 뭐가 있으면 항상 성립할까? X에 뭐에 대입해서 항상 성립할까? 여기 뭐가 있으면 될까? B에다가. 0 있으면 0보다 클 수가 없지 않냐? 해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음수가 있어요. 야 음수가 있다고 봐. 마이너스 같은 게 있어. 여기 뭐 아무거나 넣어도 여기 왼쪽에 다 뭐야? 좌변은 다 0이잖아. X에 뭘 넣어더라도. 이렇게 되면 A가 0이고 B가 음수가 되면 이거 해는 무수히 많아지는 거야.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야. 언제 A가 0이고 뭐일 때 B가 음수가 되면 X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좀 곤란해져요. 이런 거죠. 여긴 0인데 여기가 0이야. 아니 뭐 1이야. 그 뭐에 넣어도 성립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이 되면은 해가 어떻게 되는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1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 A가 0이면 이게 1차식이 안 되잖아.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일단 약간 상등식 느낌으로 갔을 때 일단 개수가 0이 됐을 때 1차 함계수가 0이 됐을 때 B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또 그게 몇 번이냐? 그게 820번이에요. 그게 820번. 820번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820번에서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고 알아서 나오진 않긴 하지만 820번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식을 뽑아내도록 시키죠. 820번이. 뭐 이런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건 3번으로. 그럼 쉬운 거부터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으로 갑시다. 뭐로 가자고요? 연립 1차 부등식 821번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만한 문제. 그죠? 아닌가요? 자 1차 부등식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된 범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부등식을 못 푼다 그러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죠. 넌 중학교 때 과연 뭘 했니?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죠, 이거?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니까 이거 넘어가면 5x가 되겠고요. 이거 넘어가면 4가 되겠죠. x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가 되겠고요. 요거는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3.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수직선에서 표현해보면 수직선을 엄청나게 그려보세요. 제발 뭐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몸에 완전 배야 돼. 문자가 나왔을 때도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5분의 4가 여기 있으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칠해지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크면 오른쪽이야. x가 크면. x가 작으면 왼쪽이에요.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죠. 그래서 이게 5분의 4부터 x는 1까지 이런 숫자의 범위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여기 넣어도 만족하는 거고 여기 넣어도 만족한다. 둘 다 참이 된다는 거야. 그 해를 구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은 얘가 A고 얘가 B인 것이. 문제는 뭐냐? B 빼기 여기서 여기 빼래. 1 빼기 5분의 4는 답은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립 1차 부등식은 사실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거고 825번에서 얘도 연립 1차 부등식이죠? 단지 어떻게 표현된 거다? 825번은 3개짜리 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랑 얘랑 좀 다른 게 있어. 잘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율아?
세 개, 다 들었죠, 세 개. 저- 응. 저거 응. 두 개씩 묶어요. 두 개씩 묶어서. 얘하고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죠. 한 번에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뭐, 한 번에 풀린다는 게 있으면, 근데 한 번에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녹색을 한번 사봤는데, 눈에 잘 보이나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동시에 만나서 풀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안 나눠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언제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등식의 상대에서도 풀 수 있는데, x가 가운데만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굳이 나눠서 풀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나눠서 풀어도 돼요. 연립부등식 풀어도 되겠지만, x가 가운데만 있으니까 이건 뭐를 통해서 푸는 게 더 간단하다?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푸는 거지. 이거는 나눠서 풀면 시간 낭비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풀면 돼? 3을 다 어떻게 한다? 빼주고요. 다 3을 빼줘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누죠?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요런 거는 굳이 우리가 위에처럼 풀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풀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랑도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가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풀면 이거 2x 빼기 2니까 넘어가면 x는 6보다 작다가 나오겠고요. 이거 풀면 2x 마사니까 파이보다 크거나 x는 4보다 크거나 나오겠네요. 공통된 범위 찾으면 4부터 x는 6까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어요. 모든 정수니까 4하고 5가 되겠네요. 답은 9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푸시고요. 뭐 이런 거 이제 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좀 민망해요. 뭐 해가 특수하대. 뭐 근데 풀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야.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딱 풀었더니만 어떤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어떤 놈은 2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해가 공통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해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게 특수한 거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게 특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특수한 거 이게 특수하니까 또 어떤 것도 나오는 특수 아니야 이런 거야. 여기가 1인데 한 놈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왔어. 근데 한 놈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왔어. 그럼 공통된 게 뭐냐, 태민아? 한 놈은 1보다 작거나 같다. 한 놈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된 게 어디야? 그치? 그럼 얘 해는 x 1밖에 없는 거야. 이게 특수하네. 뭐 특수한지 뭐가 특수한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공통된 범위가 한 개가 나오든지 공통된 범위가 안 나오면 그게 해가 특수한 연립일차 부등식이래요. 그게 유형 5번이에요. 되게 민망하죠? 그게 유형 5번이에요. 이게 뭐 특수하대요? 뭐 특수하냐, 이거? 뭐가 특수한지 잘 모르겠는데, 수아야, 어디가 특수한 거야, 이거? 어디서 특수한 거 찾아야 됩니까? 뭐 특수해, 이거? 하나 나올 수 있잖아, 공통된 게. 안 나올 수 있지, 뭐 특수한 겁니까, 이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특수해. 이런 게 이제 특수하대요? 특수한 거 같아, 은희가 봤을 때는? 저렇게 나올 수 있잖아. 뭐 특수해, 저게, 근데. 아니, 둘이 얘기했는데, 공통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특수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좀 민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항상 똑같죠, 문제가. 잘 보세요. 앞으로 한번 갔잖아. 연립부등식 준 다음에, 해 찾아라.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되냐? 뒤로 가야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뒤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가는 걸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앞으로 가는 문제들은 다 어려운 문제의 확률이 별로 없는 거야. 다 어떤 문제가 어려운 거죠? 보통 뒤로 가는 게 어려운 문제 확률이 높은 거야. 항상 똑같죠. 그럼 그게 이제 유형 몇 번이냐? 그게 유형 6번이에요. 근데 이제 유형 6번은 좀 민망하죠. 이거 못 풀면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죠? 얘는 너무 뻔해가지고 조금 민망한데. 자, 이런 건 이제 좀 쉬운 문제겠죠?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잘 보세요. 여기 등호가 들어갔잖아. 밑엔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근데 해를 줬잖아. 봐봐. 자, 여기서 이 3은
위에서 나왔으니까 아래서 나왔으니까 이거 모르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지. 그치? 어떻게 생각하냐? 해봐. 야, 3은 여기야 여기야? 아래. 아래야? 3이 봐봐. 여기 뭐가 있어? 등호가 있어 없어? 잘 봐봐. 등호가 있잖아. 삼. 위에요. 당연히 위에 있지. 여기서 맞겠지. 뭐 등호 없는데도 등호가 생겼겠냐 갑자기? 요 놈이 여기서 온 거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건 너무 뻔한 거지 사실은. 얘는 어디서 왔겠냐? 얘 여기로 왔겠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민망하죠? 이런 건 이제 어디서 왔는지 뻔하잖아. 등호 있는 놈 등호 없는 데서 왔겠고 등호 없는 등호 없는 데서 왔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공통된 혈액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 풀면은 넘어가면 어떻게 돼? 4x가 되겠고 넘어가면 a 플러스 1이겠고 4로 나누겠죠. 그럼 4분의 a 플러스 1이겠지. 이게 몇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3이라는 얘기겠죠. 뭐 이건 뭐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이제 몇이 나오냐? 11이 나와야 되겠지. 11이 돼야지 12 되면서 반환은 3 되니까. 암산해도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풀면은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4-4잖아. b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이건. 이건 이제 너무 쉬운 문제죠. 거꾸로 하는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엄청 쉬운 문제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다라는 문제인데, 실제 이렇게 내면 이제 지나가던 강아지도 맞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836번처럼 내는 거죠. 자, 836번 도전! 생각해보세요. 836번. 풀어보세요. 이제 잠도 깰게요. 야, 이런 건 뭐 그냥 다 풀이지.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려가도 풀어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중2 애들 그냥 가르쳐줘도 그냥 풀이지, 이런 거는. 이런 게 뭐 어려운 문제 나올 확률이 고등학교 때 있을 것이냐? 없겠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나오면 이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뭐 이제 거꾸로 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복잡하게 내야죠. 그래야지 이제 뭐 1차 부등식 내겠지. 2차 부등식이 관건이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빨리 끝내고 2차 부등식을 가져야 되죠. 아주 재밌잖아, 2차 부등식. 이번 주에 18일 정도쯤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 뭐 간략한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차 방정식과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과 여기 1차 부등식 부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5월 18일 날은 가벼운 테스트, 그 다음에 5월 29일 날은 이제 조금 더 판타스틱한 테스트들을 좀 보는 예정이니까 공부를 하시고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광고하지만 5월 25일 날은 수업이 있습니다. 5월 25일은 수업이 있어요. 부처님이 잠깐 오셨다가 가신 날인데 온 건지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6월 3일은 쉽니다. 부처님이 학원 안 오시고요. 저기 왔다 금방 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안 오시니까요. 여러분들 왜 안 쉬냐? 6월 3일도 쉬어요. 6월 3일 쉬어요? 네. 어? 학교 안 갑니다, 여러분들. 선거 지금 선거입니다. 수요일 학원도 쉬어요. 네, 이때 수요일에 쉬고 월요일날 25일날 수업은 하고 6월 3일은 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 안 됩니다. 일요일만 대체 공휴일이 돼요. 빨간 날 일요일 먼저 줘야죠. 토요일 빨간 날 해야죠. 그래서 대체공휴일이야.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그거를? 대체 공휴일이 지금 몇 번이 지나왔는데 아직 그걸 모르시나요? 친구 다 일요일이어서 재영이 대체공휴일. 충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틀 놀렸어. 이틀. 어차피 방학이 줄 텐데 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시험은 다 방학 다 줄어요. 어차피 그놈이 조삼 모사 같은 놈들이에요. 방학이 긴 게 낫지 않아요? 뭐 방학 중간에 그래요? 방학 짧으면 이게 방학인 건지 봄방학인 건지 뭐 선생님은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방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별 의미는 없었는데 방학 때 다 합치면 한 3일 쉬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학교 안 나간 날이 한 3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 속에는
거의 방학 때 쉰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학교를 갔습니다. 단지 방학 때는 10시에 끝났지만 방학 때는 5시에 끝났다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방학에는 조금 일찍 끝내줬어요. 오후 5시. 일찍 끝내줬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면 5시에 끝내주고요. 방학이 아니면 10시. 고3 때는 무조건 11시에 학교에서 끝내주죠. 등교는 7시 반이 되겠습니다. 항상 월화수목 금토를 다 갔죠. 아주 신나게 학교로서 아주 잘 살았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잠깐 놀러 가잖아요. 대부분 자러 가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자다가 오는 친구도 있지 않아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잘까 대체 선생님 제가 분명 학교에서 아침에 잠이 잠깐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런 강력한 애들도 가끔 있고요. 놀라운 친구들 대체 어떻게 한 번도 깨지 않고 내리 자는 친구들 그죠? 그럼 판타스틱한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자 이거 잘 보였어요? 잘 풀리나요? 엄청 어렵진 않죠? 아니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힌트는 뭐냐면 이게 1로 가잖아. 그럼 이제 3x가 되고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3으로 나눴을 때 이게 부도 바뀔 수가 없잖아. 3으로 나누면 부도 바뀌어? 그럼 그게 요 놈이 되겠지.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x가 3으로 나누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인데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얘기죠. 뭐 여기서 뭐 작거나 같은 게 2번 나왔을 건 아니잖아. 여기서는 분명히 마이너스보다 풀어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는. 이쪽이 이제 조금 변수가 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좀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없어. x 앞에 개수에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워진 거야. 이게 좀 어렵게 내려가잖아? 여기도 미지수 주면 돼요. 그럼 이제 겁나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다 나눠봐야 되고.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짜증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 문제 자체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2가 돼야 되니까 a가 뭐가 나오냐면 a가 몇 나오냐?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서 이제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자 1차분은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워낙 기본인 거니까 기본기를 안 됐으면 잘 이해 못하죠. 넘어옮겼다 쳐. 그럼 b 플러스 1의 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5 빼기 3b인데 b 플러스를 나누겠지. 나누겠지만 부도방이 안 바뀔 거야. 왜냐? 마이너스 1보다 큰 왔다 나와야 돼. 여기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이번에 크다 같다는 건 b 플러스 1은 양수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 플러스 1은 양수다. 부도방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구했는데 b가 b 플러스 1의 양수가 안 나왔다. 그럼 이제 문제는 잘못된 거야. 왜냐면 부도방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당연하겠지만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b는 마이너스보다 클 겁니다. 뭐 구해봅시다. b 플러스 양분에 곱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5 빼기 3b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2b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6 b는 몇이다? 3. 자, 3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 되겠고 b에서 a를 뺍니다. 답은 뭐가 되냐면 4가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상 문제긴 하지만 이 정도 상은 귀여운 문제죠, 사실. 이거 뭐 어려운 상인가요, 이거? 서야 이 정도 상 뭐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와도 클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요? 뭐 풀 것 같아요? 풀 것 같은데 그냥 중학교 2학년들 갖다 놔도 풀 것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요런 문제가 이제 진짜 많이 나오죠.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유형 7번과 유형 8번입니다. 유형 7번과 유형 8번이 중요한 문제인 거고 실제로 이 문제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심한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형 7번과 8번을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잘 못 푼다. 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상당히 공부를 조금 안 한 편이었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풀만한 문제가 여기 나와요. 뭐 우리 공부하는 애들도 당연히 다 풀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풉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해를 갖지 않도록 공통된 범위가 없도록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런 거. 그래서 뭐 얘는 어떻게 됩니까? 4x는 16보다 작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여기서는 x는 3a 플러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풀면. 그래서 얘가 위에 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위에 게. 공통된 게 없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냐? 3a-5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3a-5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크로아가 될 거 아니야. 공통된 게 생기면 해가 생기니까 3a-5는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공통된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3a-5는 4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는 얘기지. 같으면 되냐 안 되냐? 같으면 4가 해가 나와요. 3a-5는 4가 되면 안 돼요. 4가 되면 4가 커졌다면 4에서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3a-5는 4보다는 무조건 커야지만 해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때 또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넘기면은 9보다 3a가 크고 3을 나누면 3보다 a는 크다가 답이 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얘는 뭐 그렇다 쳐. 요런 문제보다는 요런 문제는 사실 좀 쉬운 편인 거죠. 해가 뭐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이제 귀여운 거고, 만약에 문제를 바꿨어. 이 연립등식에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지. 이 3a-5가 4보다는 어떻게 돼? 작거나 같아야지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가 존재한다고 낼 수도 있겠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낼 수 있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애들 어려워하냐? 841번 같은 문제를 어려워해. 자, 841번 한번 도전! 시간이 좀 보겠습니다. 841번. 난 이걸 풀 수 있는 점을 보세요. 841번. 841번을 잘 못 푼다! 근데 나 부등식은 조금 애매하게 공부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그때 좀 열심히 하진 않았구나. 우리 은희가 그때 열심히 안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다 열심히 했을까요? 그래서 은희는 못 풀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가 되겠죠?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했냐 안 했냐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시켜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죠. 얘를 내가 잘 못 풀고 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얘를 못 푼다고 하진 않겠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죠. 얘는 좀 풀어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예의상 양변에 뭐 10을 곱하든 안 곱하든 나랑 하시고요. 열심히 풀고 있나요? 템이 나오냐? 잘 나오고 있어. 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중2 때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지도중학교 2학년 문제는 좀 조금 어렵게 됐더라고요. 평균이 51인가 지도중학교 2학년 평균이 51인가 나온 것 같은데 80이랬는데. 평균이? 우리 2학년이구나.
어디죠? 학교가? 어디는? 지도중학교요? 아닌데? 그 50점대인데요. 선생님이 50이면 고등학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40점?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이번에 100점이 정규 한 명 있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정리했어. 한 명이었어? 두 명 아니었어? 한 명이었어. 그리고 뭐 90점 이상도 별로 많지 않고요, 반에.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방에서 제일 잘 본 애가 90인가 나왔는데 80점대라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꼭 100점에 맞아서 전교 1등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미래가 밝다. JMS의 위상을 높이거나 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자, 이거 봅시다. 다 풀었어요? 몇 번이 답이죠? 아직 시간 더 줘야 돼요? 수직선을 그리면서 따지는 연습을 몸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매번 얘기했지만 수직선도 안 그리고 뭐 느낌과 필링으로 오늘도 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참 안타깝다. 그죠? 그럼 이제 큰일 난다. 자, 요 문제는 일단은 위에 건 너무 쉽잖아. x가 뭐보다 작다가 나오죠? 해가?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죠? 위에 게.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도 필기해볼게요. x가 4보다 작다. 왼쪽으로 갔겠지, 이렇게.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a-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 정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일단 3은 들어간 거야. 3은. 2도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갔겠지. 근데 1은 들어가면 곤란하지. 두 개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두 개가. 그러면 1과 2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a-1이 있어야 되는 거지. a-1 이렇게 돼야 돼. 커야 돼. 여기 a-1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하겠지만. 그래야지만 공통된 범위가 있을 때 3하고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정수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뭐 둘 다 크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요. 정수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하고 3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이 2, 3 들어갔어. 1은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 a-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어.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a-1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잘 봐. 얘가 1이 돼도 되냐? 2가 돼도 되냐를 다 따져봐야 돼. 만약에 a-1이 2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가 빠져. a-1이 2가 되면 2가 빠져. 그럼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이 되잖아? 여기다가 쳐봐. 1 안 들어가. 2, 3만 답이 돼. 그러니까 1은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등호가 되냐 안 되냐 할 때는 이게 a-2일 때, 3일 때 그려보면서 따지시면 돼요. 등호일 때가 선생님 헷갈려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 모든 애 다 똑같아요. 당연히 1과 2 사이에 있는 건 다 알아. 뭐 지난 강아지도 알겠지.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2, 3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1은 1일 때 돼요? 2일 때 돼요? 물어본 애들 있어. 그러면 제가 1일 때도 해보고 2일 때도 해보세요. 되는 거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등호를 빼줘야 되는 거지. 제가 직접 넣어서 하나씩 따져보라는 얘기야. 뭐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A값의 범위 구하라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양변에다 뭐를 더하면 된다?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2부터 A는 3까지 요게 답이 됩니다. 그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애들 제 말 뭘 말트이냐? 정확하게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 등호가 여기 들어가냐 여기 헷갈려갖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간 거 막 체크하고 그래요. 그럼 자기 알았대. 뭘 알아요? 모르는 거지. 알잖아. 수학은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한 길에도 애매한 게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어차피 틀릴 거니까 걔가. 이것만 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직선 그리면서 어디 있어야 될지 다 찾아보시고요. 왜 그런지도 고민해 보시고 이게 이제 몸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자, 넘어갑시다. 거기 다 풀어보세요. 자, 활용 문제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활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내일 수도 있다 학교 시험에서. 자, 845번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 845번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여기서도 질문을 겁나게 많이 해요. 자, 풀어봅시다. 845번. 풀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일단 활용이 나오면 버립니다. 이런 친구 있을 수 있는데 845번 힌트를 주자면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둡시다.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둘 거고요. 의자 개수 x는 자연수입니다. 뭐 의자 개수가 1.5개가 있다든지 2.3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의자 개수를 x로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못 풀어요. 결론적으로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죠. 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슬프지만. 여기 있는 모든 활용 문제들은 중학교 2학년 같은 문제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쎄네. 슬프지만. 여기까지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복습이 끝납니다. 중학교 복습. Excellent. 그럼 이제 드디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수아는 저기 열심히 데이밴드가 붙어져 있네. 넘어졌는지. 상처가 이제. 자, 하연아 나 풀고 있냐? 응?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자,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해석할 때. 어렵나?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 수가? 첫 번째,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 남는 학생 몇 명이에요? 우리 태민아. 4x 플러스 10. 그래, 4x 플러스 10.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려워요?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돼요?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다, 학생 수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디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냐? 그 다음 줄이에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다? 7, 이거를 못해요. 거기다 밑줄 읽으세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그 해석을 못해요. 그게 틀려요. 여기까지는 다 해요. 여기까지는. 뭐 가르쳐 보면. 그냥 중학교 2학년 애들 다 해요. 그냥 뭐, 중1도 해요, 그냥. 우리 여기 다 거의 뭐 중학교 2학년도 다 중1 때 하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잘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의자가 7개 남는다. 자, 잘 보세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는 게 뭔 소리냐. 이게 이 소리야. 의자가 X개가 있잖아. 그치? 하나, 둘, 셋, 쭉쭉 가자. 자, 이렇게 됐다 쳐봅시다. 이게 X개의 의자가 있다. 동그라미 표시한 거야. 이게 X개의 의자야. 이게 X개의 의자가 있는 거야. X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7개. 1, 2, 제곱으로 3개. 다 폈어. 올 빈 의자. 빈 의자예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 이게 이해되겠죠? 의자가 7개 남는 얘기는 7개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의자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7개 말고 그 바로 전 단계 의자 몇 명 앉을 수 있냐? 저기가 생각해. 저기는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앉으면 되겠어? 5명? 여기는 지금 5명씩 앉잖아. 이 마지막 의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꼭 5명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마지막 의자, 라스트 의자, 7개를 제외한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다? 여기는 1부터 5명이 앉을 수 있는 거야. 0명이 되면 안 돼요. 왜 0명이 되면 안 되냐? 0명이 되면 빈 의자가 돼. 빈 의자 7개밖에 없다. 0은 안 돼. 무조건 앉기를 앉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의자에는 1부터 5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의자는 다 몇 명씩 앉아야 되는 거죠? 다 몇 명씩?
5명씩 앉아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모두 다 5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다면 자, 이 5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총 몇 개가 되겠냐? 우리 수아야. 5명씩 앉아있는 의자 총 몇 개겠냐? 7 마이너스 전체가 X인데? X 마이너스 이거 얘 빼고 얘까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지금 몇 개 빠졌냐? 이거 몇 개 빠졌냐? 잘 보세요. 이거 몇 개 빠졌어요? X 마이너스 X-8개가 되겠죠. 전체가 지금 X 된 거야. 그 중에서 7개 빠지고 하나 더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 의자 개수는 몇 개냐? X-8개 의자라는 거야. 여기가. 7개는 비어있는 거고 마지막 건 뺐어. 풀로 차져있는 의자는 X 빼기 8개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학생 수는 5 곱하기 X 빼기 8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X 빼기 8개 의자는 다 차있다고. 그리고 학생 수는 여기다가 1 더한 거랑 어디 더한 거 사이에 있어야 돼 무조건? 5 더한 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마지막 의자에 한 명부터 어디까지 앉았으니까 5명.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봐봐. 학생 수라는 거는 마지막 그 숫자에서 이게 풀로 앉아있는 거야. 5의 X 빼기 8에다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학생 수는.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데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1이 여기로 간 거고 5가 여기로 간 거야. 이 사이에 학생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부터 5명 사이로 앉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 거기 학생 수가 있다는 거야.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핵심은 뭐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습니다를 통해서 얘를 뽑아내야 돼. 이가 제일 어려운 거야. 대부분 애들이 왜 못 푸냐? 이걸 못 뽑아내는 거죠. 5명씩 앉으면 의자 7개가 남는다는 걸 이렇게 못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그렸다? 약간 그림을 그려준 거죠. 대략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못 뽑아내요? 4명씩 앉았을 때 10명 남는다? 이거 못 뽑아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못 뽑아낼 정도면 이제 수학 겁나 못하는 거죠. 거의 뭐 심각한 거죠. 이걸 못 뽑아내.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이 학생 수에다가 누구 넣으면 된다? 얘 집어넣으면 끝나요. 학생 수가 위에서 구해놨잖아. 뭐라고 구해놨죠? 4x 플러스 10이라고 구해놨잖아요. 안 구해놨어요? 구해놨잖아, 아까 전에. 거기다 넣으세요. 학생 수에다가. 그러면 3개짜리 연달아 나오는 연립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자, 요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내가 가르치면 애들이 거의 뭐 고등학생이나 중2나 뭐 그놈이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때 X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자연수만 됩니다. 자연수만 된다는 얘기는 학생수도 몇 개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학생수를 잘못 구하는 경우들이 꽤 돼요.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 그리고 이거 정리해볼게. 그럼 5x 마이너스 8호 40이니까 1 더하면 마이너스 39가 되겠고요. 여기는 5x 마이너스 40에다 5가니까 마이너스 35니까 1로 구하면 x는 49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이제 x 구하면은 x는 4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는 45부터 49 사이가 나와야 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가 되냐면 45, 46, 45, 46, 47, 48, 49, 5개가 되는 거야. 자연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학생수도 여기 대입하게 되면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45일 때 대입하면 학생수 나오겠고 46일 때 나오니까 학생수도 5개밖에 안 나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x가 자연수니까. x가 자연수니까 몇 개가 안 나오겠고 거기다 더한 거 4x 플러스 10 더한 게 당연히 학생수니까 그것도 5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해주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활용까지 좀 해봤고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활용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활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율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나오겠지만 확률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 확률? 확률이 뭐였지? 어떻게 배웠지? 확률이? 기억하는 사람 나? 확률을 기억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놀라운. 확률도 사실 비율이야. 우리 비율을 겁나게 많이 써. 사람이 만든 거야. 뭐 태초부터 생겼을 때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개념이죠.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냐? 우리 서우? 기억 안 나요? 이게 경우의 수로 본다면 어떻게 한 거죠? 나오는 그 이벤트의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그게 확률이라고 했지. 뭐 이런 거죠. 주사위에 던져. 자, 주사위에 던지면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 주사위에 던지면 6개죠. 그 중에서 내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2의 배수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그러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겠다는 게 뭔 소리냐? 전체로 나눠주는 게 뭐냐? 비율로 보자면 전체로 나눈다는 거는 전체의 경우의 수, 비율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1로 보겠다. 엄청나게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방에 안경사를 만났어. 여기 총 몇 명 있죠 지금? 우리가 6명이 있잖아. 그 중에 몇 명이 안경을 쓰고 있죠? 4명이죠. 그럼 비율적으로 얼마만큼의 따냐? 그러면 4를 6으로 나눌 거 아니야. 6명인가요? 뭐 5를 6으로 나눠 쳐봐. 그럼 6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로 나눈다는 얘기는 전체 비율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1로 보겠다. 이게 비율이에요. 6명 중에서 5명 꼴, 6분의 5. 전체를 6명에서 5명이 끼고 있다는 거 6분의 5. 1을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갖고 있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런 비율들이 되게 많고요. 그럼 만약에 이거는 약간 작가서 어디다가 정리해볼까? 만약에 농도에다 적용을 해봤어요. 농도. 농도 여러분들이. 비율이 엄청 많아? 그 농도는 뭘까? 소금물의 농도는 과연 뭐를 구하는 걸까? 전체 중에서 소금의 비율을 묻는 거야. 쉽게 보자면. 예를 들게 전체가 400g이 있어. 그 중에서 소금이 100g이래. 소금이 100g이야. 그럼 소금의 농도는 뭐가 되겠어? 전체가 400g인데 그 중에서 소금이 100g이래. 그럼 소금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농도는 백분율을 써요. 그러니까 전체를 1로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백분율은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죠? 100으로 보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비율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써요. 천분율은 거의 안 써요.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천분율 쓸 수 있죠. 근데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크게 보는 게 1을 전체로 보는 걸 많이 쓰고 100을 전체로 보는 걸 많이 써요.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로 나눈 다음에 뭐만 곱해주면 백분율이 된다? 전체를 1로 봤잖아. 나 뭐를 곱해주면 백분율로 바뀌겠냐? 태민아. 100. 그러니까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그게 농도.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야. 비와 비율을 되게 많이 쓰고 여기서 뭐 소금물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게 이런 비율들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좀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 비율에 대한 개념들이 잘 안 돼 있으면 활용 나올 때마다 공식을 맨날 외워요. 외울 게 없는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그것들도 나중에 한번 달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수요일 날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을 조금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